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요, 내 생활에서 문제점들을 이제 찾아봐야지 됩니다. 이상하게 식사를 하고 나면 엄청 피곤하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늘 피로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혈액순환을 위해서 일단은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회복력을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마음 편한 유액과 김준영 원장입니다. 원인 모를 통증, 통증이 있긴 있는데 그 원인을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원인은 계속 못 찾고 그 원인이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겹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 통증들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진통제를 먹게 되죠. 또 잠도 잘 못 자요. 그럼 수면제를 먹게 되죠. 소화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소화제를 또 먹게 돼요. 그런 분들이 계속 지나다 보면 혈압, 당뇨 이런 것들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계속 약을 먹고 증상을 낮추려고 합니다. 진통제니까 통증을 가려주기는 하지만 그 원인 자체를 없애주진 않아요. 혈압약도 마찬가지고 당뇨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자율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몸의 자연치유력을 회복시키는 아주 이제 기본 힘이죠.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신경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위장, 대장, 뭐 간, 뭐 췌장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이제 잘 아시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혈관 뭐 이런 것들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절로 기능을 하면서 잘 기능이 유지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저절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율신경이 살아있을 때, 또 자율신경의 기능이 완벽하게 유지가 되고 있을 때 그 기능이 100% 발휘가 되는 거지, 자율신경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실조라는 거는 완전 잃어버린다는 건데, 완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다. 그걸 우리가 뭉뚱그려가지고 자율신경 실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율신경 실조를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에 없다 보니까 많은 의사분들이 교과서대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항상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이야, 뭐 당신은 잠을 못 자서 그래, 다른 문제들을 이제 찾아봐야 정신과적인 문제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율신경 실조가 왜 현대인들한테 많이 이제 생기는가가 사실 이제 궁금하죠. 우리가 하고 있는 동작들은요, 대부분 앉아서 업무를 보는 것들입니다. 앉아서 업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앉아서 뭔가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죠. 뭐 모니터를 이렇게 이제 본다거나, 이런 자세들이 척추 건강에 아주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앉아있는 그 자세 자체가 골반을 틀게 되거든요.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척추도 같이 틀어지게 되고, 위에서 문제들이 이제 시작되는 일자목, 거북목까지 이제 문제가 합쳐지게 되면 중간에 끼어있는 척추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되면서 자율신경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현대 업무라고 하는 것이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뭐 걸어 다니면서 뭐 업무를 이제 계속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이메일을 본다던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를 주고 받는다던가, 앉아서 이제 업무를 이제 컴퓨터로 한다던가, 이런 업무들이 이제 주고 대부분 앉아서 생활을 하는데, 이 앉아서 생활하는 게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대부분 이제 안락한 소파를 이제 다들 구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안락한 소파라는 것 자체가 척추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데요. 특히나 장시간 계속 소파에서 머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척추가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옛날하고 비교를 해보면, 옛날에는 걸어 다니고 서서 일하는 작업들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은 앉아서 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인들한테는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척추가 더 빠르게 망가져가고 있다라는 말로 다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이 망가지게 되면요, 제일 첫 번째 이제 곤란한 문제가 내 몸에서 근육의 운동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가 뭐 팔 근육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근육이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육들이 제일 첫 번째 꼽는 게 혈관 근육입니다. 혈관 근육은 수시로 그 상황에 따라서 넓어졌다 좁아졌다 계속 반복이 돼야지 되는 거죠. 혈액이 많이 필요하다면 좀 넓어지고, 적게 필요하다면 좀 좁아지고, 혈압이 조금 더 세서 멀리까지 가야 되면 또 다시 좁아지고, 그럴 필요가 없으면 넓어지고, 이게 이제 되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위장관 운동이에요. 장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망가지게 되면 결국은 소화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단순 피로, 단순 스트레스 이런 거랑은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차원이 다르냐? 단순 피로는요, 내가 며칠 좀 쉬면 좋아지죠. 그럼 뭐 며칠까지 안 걸려도 내가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되겠어. 그래서 잠을 뭐 한 10시간 잤어요. 보통은 6시간 뭐 정도 자지만 오늘은 10시간을 잤어요. 주말에 몰아서 그냥 푹 쉬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그래도 좀 괜찮네, 컨디션이 좋아졌네, 이러면 이제 단순 피로가 되는 거죠. 자율신경 실조는 현재 상태에서는 치료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치료가 안 되는 불치병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요, 내 생활에서 문제점들을 이제 우선은 찾아봐야지 됩니다. 근데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망가지는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척추 고장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허리 디스크다, 뭐 목 디스크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요즘은 특히나 직장인병, 그러면 뭐 일자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제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서부터 자율신경 실조가 시작이 되고, 자율신경 실조가 되면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고 내가 온갖 가지 뭐 다양한 증상들이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척추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되느냐? 제일 첫 번째는 척추 배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척추 배열은 뭐에 문제가 생기냐? 목과 골반의 문제가 척추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뼈에서 교감신경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뇌신경과 꼬리뼈 신경이 이제 부교감을 이제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등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증상으로 금방 확 드러날 가능성들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등뼈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 이제 끼어 있는 이 등뼈는 목의 문제와 골반의 문제가 합작품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목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뇌에서 모든 정보 처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에 뭐가 닿았다라는 이 신호도 결국은 쭉 타고 올라가서 뇌에 갔다가 뇌에서 저건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라는 신호를 보내주면 가만히 있는 거고요. 이건 위험해, 빨리 피해야지 돼, 그러면 빨리 피하도록 되어 있죠. 많은 현대인들이 목에 고장들이 엄청 많거든요. 물론 골반도 틀어져 있지만 목의 문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교감신경의 문제가 더 쉽게 생기게 되고요. 특히나 잠이 안 와서 누워 있으면서 핸드폰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엄청 많죠. 이게 바로 목에 90% 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뭔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누워서 할 때는 목에 더 영향을 많이 줘요. 이렇게 고개를 우리가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항상 자율신경의 문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 습관들을 찾아서 교정을 하셔야 되겠죠. 또 나이가 들수록 사실 또 이제 뇌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뇌 종양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은 빼고라도 뇌혈관이 터진다든지, 아니면 뇌혈관이 막힌다든지, 치매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엄청 뇌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이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퇴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뇌의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세포는요, 내 몸에서 쓰는 산소의 20%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뇌의 이제 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혈액순환의 공급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결국은 5분의 1이 뇌세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혈액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뇌에서 혈액순환이 되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심장에서 목을 타고 머리로 가게 돼요.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율신경이 이제 관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에 문제가 생기는 동시에 자율신경의 문제까지 이제 같이 생겨버렸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뇌로 점점 더 잘 안 가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뇌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치매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생길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진다고 요즘은 연구 논문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서 있을 때보다는 누워 있는 게 혈액순환이 훨씬 더 잘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식사를 하고 나면 엄청 피곤하고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현대인들은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우리가 그냥 식곤증
식곤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식곤증인 분들도 있어요. 뭐 식사를 하고 나서 잠깐 좀 졸리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워낙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늘 피로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식사를 했다 하더라도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면 혈액순환을 위해서 눕는 것이 일단은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뇌로 가는 혈액순환 자체가 식사를 하게 되면 장으로 더 많은 양이 가야지 되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졸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졸리게 한다, 어지럽게 한다, 뭐 피곤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현상은 뇌가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내 몸은 자꾸 눕히려고 하는 거예요. 기절을 시켜버리고 더 피곤하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졸리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누워서 잠을 자는 거, 이게 우리 몸에서 가장 이제 회복력을 이제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에 뭔가 이렇게 가득한 음식이 들어있어서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뭐 다른 뭐 장의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뇌 건강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문제 중에 하나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뇌 건강을 좀 더 걱정한다 그러면, 만약에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고 더 피곤해졌다 그러면 자리에 눕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났는데 너무 힘들고 머리도 돌아가지 않고 너무 피곤하고 몸이 처지고 괴로운 상태를 굳이 내가 서서 걸어 다니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리에 그냥 누우셔라, 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분들이 식사하시고 좀 누워서 잘 때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 대개는 이제 우리가 목, 어깨가 굉장히 이제 뻐근하시거든요. 누웠을 때 팔을 이렇게 좀 들고 주무시면 그런 혈액순환의 개선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누워서 잘 때 또 뭐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요, 뭐 이렇게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어요, 밥을 먹고 누웠더니 더 심해졌어요, 이런 분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체를 조금 더 세워가지고 자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도 맞게 되고 잠도 자니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위장관의 문제들을,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상체를 올리더라도 약간만 올리든지 해야지, 이걸 이제 많이 올려버리게 되면 우리가 누워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목적에 조금 더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눕는 자세라든지 변화를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식을 한 상태에서 누우면 누구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위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제일 첫 번째 과식하는 거, 두 번째 설탕, 밀가루, 음료수, 과일들을 자주 섭취하시는 분, 그 다음에 매운 음식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위장을 많이 망가뜨려 놓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누우면 여러 가지 이제 위장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소화가 안 된다든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든지, 뭐 체한 느낌이 든다든지, 뭐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이게 내가 졸릴지 모르고 과식을 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먹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너무 졸리고 너무 몸이 힘들고 괴롭다 그러면 눕는 게 훨씬 낫다. 이 순간을 좀 이겨내고, 내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잦아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식사를 하고 나서 좀 잘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조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도움이 되겠죠. 대부분 앉아서 하는 일들이죠. 또 앉아서 업무의 능률을 올려야지 되다 보니까 이제 집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집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흐트러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빠진다든지요, 아니면 앞으로 모니터를 향해서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다가가게 되는 게 다반사인데요. 이럴 때 내가 그 자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으면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앉아서 무슨 여기 뭐 스트레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잠깐은 도움이 되겠지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시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조금 모자라거든요. 잠깐 섰다가 앉고, 이게 아니고 내가 사무실을 한 바퀴 돈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한번 다녀온다든지 조금 걸으시는 게 좋아요. 뭐 그렇다고 뭐 10분, 20분 시간을 내서 이렇게 걸으시라는 게 아니고, 사무실 한 바퀴, 뭐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 그 몇 분, 1, 2분 요 정도만이라도 살짝 걸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업무 능률을 올리는 데도 좋고 내 척추의 건강을 지키는데, 특히 목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앉아 있을 때 그 자세 자체도 엉덩이 골반 위에 머리가 있도록 위치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물론 집중하다 보면 흐트러지긴 하겠지만 내가 처음 앉을 때 그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냐면 이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고는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척추 건강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반 정도에 걸쳐 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딱 펴지 않습니까? 이 자세가 오랫동안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대게 되고, 기대면 골반이 머리 앞쪽으로 가게 되는 자세가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내가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숙여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척추의 가장 이제 나쁜 자세가 됩니다. 골반 위에 머리를 얹도록 자세를 한 번 더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서라. 서고 난 다음에 조금이라도 걸어라 라는 걸 여러분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쁜 자세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나쁜 자세 중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골반을 트는 거거든요. 골반을 틀게 되는 여러 가지 나쁜 자세들은 너무나 잘 알죠. 뭐 다리 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짝다리 짚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골반이 틀어져서 그 자세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리 꼬는 게 편해, 한쪽으로는 잘 꼬아지는데 한쪽으로는 잘 안 꼬아져, 이건 벌써 이제 골반이 틀어져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두 번째는 잠이 안 와서 누워 있으면서 핸드폰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엄청 많죠. 이게 바로 목에 90% 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뭔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누워서 할 때는 목에 더 영향을 많이 줘요. 이런 생활 습관들을 이제 고쳐야지 되는데, 그 외에도 내가 TV를 볼 때 이렇게 기대가지고 목을 꺾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소파 같은 데 누워가지고 이렇게 팔걸이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꺾이는 거. 핸드폰을 끼고 전화를 받으면서 뭐 하는 업무들, 이렇게 고개를 우리가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항상 자율신경의 문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 습관들을 찾아서 교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이제 드시는 거는 그 중에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의 원인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먹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런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원인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증상만 완화시키고 가려주는 것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 원인이 뭘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원인을 반드시 척추뼈에서 찾아보시고, 척추뼈 중에서도 목뼈가 여러분들이 지금 앓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자율신경의 문제들의 근본 핵심 원인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